제21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8명의 공통점은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2030 젊은 정치와 여성 정치인은 도내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4.15 총선 도내 선거구 대부분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당선자들에게 놓인 당면 과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학년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워서 부모 개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 등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 21대 국회의원 8명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밀려 2030 젊은 정치 신인과 여성 정치인들에게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평균 나이는 56.8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2살 정도 많습니다. 도내 가장 젊은 당선인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로 만 50세입니다. 당선인 8명 모두 5, 60대. 17대 총선 당시 이광재, 정문원 등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에는 20대,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이 1명 나온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원도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 전체 당선자 중 여성 청년 비중은 4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기성 정치의 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8개 선거구 후보 16명 중 40대 후보는 1명이었고 나머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출마를 하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이라는 여성할당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청년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여성들 없다, 여성들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때 급하게 찾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의 의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자 이러한 취지로 선거 연령도 참정권도 이렇게 밑으로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이 우대받으면서 매번 50대 중년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국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과연 여성과 청년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유독 박빙 승부가 많았습니다. 개표 후반까지 당선 여부를 알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당선자에게 놓인 당면 과제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강원도 거의 모든 선거구가 격전지로 꼽힐 만큼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강릉 선거구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격차는 2.08%, 2,500여 표 차이였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당선자는 원주 을의 송기현 후보로 53.8%였습니다. 도내 선거구 4곳은 8%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정도로 박빙 승부가 연출됐습니다. 민심이 뚜렷하게 양분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헤치는 등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로 인한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당선인들도 갈라진 민심 봉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유권자분들,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도 지지하신 분들 못지않게 그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저의 지지자만의 국회의원이 아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 전체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명의 당선인들에게는 당파를 초월한 모든 역량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이후 도내 국비사업 중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율은 1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재선 이상 중진의원 6명이 포진되고 거물급 정치인도 가세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6명이 재선 이상이고요. 더군다나 강릉의 권성동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의 원내대표로 새롭게 지금 도전하기도 하고 또 거론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광재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의 잠룡으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을 잘 활용하고 당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강원도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폐특법 연장, 국방개혁 2.0 후속 대책 마련 등 11대 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4.15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지역들의 현안 과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10개월간 멈춰있던 군정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계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투표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장신상 횡성군수.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직무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전임 군수 낙마 이후 10개월간 멈춰있던 군정을 수습하기 위해 곧바로 현안 점검에 나선 겁니다. 행정 경험을 오래 했었고 또 제가 횡성군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있던 현안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장 군수는 임기 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군수는 선거 기간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여당 소속 원주시 국회의원, 원주시장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갈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장 군수는 횡성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도 각 생산 단체의 자율성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계 지원 대책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선거 때마다 분열되어 온 지역 사회를 이제는 통합할 때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가장 우리 횡성군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민 통합, 국민 화합. 그걸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안정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그 몇 년 동안 청렴도 꼴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전임 군수들의 잇단 낙마로 피로와 좌절감이 극에 달한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 신임 횡성군수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거로 그 이분화된 그런 지역 감정들을 하나로 화합해서 고르게 지역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권들이 굉장히 원주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 잘 살게끔 하고 서로 타업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타업 정치. 왜냐면 맨날 싸우고 저러지 말고 타업적으로 국민이
호란스럽고 넘버리니까 타업 정책을 함으로써 국민이 잘 살자는 얘기예요. 다음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유 N번방의 운영자인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신 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신 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신 씨는 형량 종료까지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90여 개를 판매해 2,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오후 1시 20분쯤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서 1톤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동승자 45살 신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요. 수업 준비부터 출석, 학습 점검까지 부모가 함께해야 해 이른바 부모개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주원이는 아직 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져 수업도 집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합니다. EBS 교육방송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채널을 맞추고 수업 준비를 하는 것부터 엄마의 몫입니다. 아직 집중력이 부족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려워해 수업 시간 내내 함께 듣고 이후 추가적인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염려했던 이른바 부모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저도 같이 옆에서 아이와 앉아서 그 수업을 같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수적인 교과서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건 제가 같이 해줘야 되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서 개학한 4학년 기찬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생으로 혼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재미도 이해도 다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수강기로 하니까 질문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해요.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 내 초중고 교생 15만 3천여 명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은 모두 대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돌봄 교실에서 수용을 하고 또 원격 수업 도우미를 배치해서 현재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접속 오류와 학습 능률 저하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교육 환경, 낯선 상황 속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감자에 이어 아스파라거스와 산나물 판매로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 등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흙을 뚫고 20cm 정도 높이로 연두빛 식물이 자랐습니다. 뾰족한 끝이 마치 꽃망울처럼 보이는 이 작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올해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 작황과 품질은 내년보다 좋은 상황. 문제는 코로나19로 막혀버린 수출길입니다. 현재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는 본격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60% 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당초 수출 목표는 45톤이었지만 20톤 정도밖에 팔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스파라거스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던 이유가 내수 가격 안정과 가락시장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락시장 가격, 경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면 호박과 오이, 고추 등 농산물 대부분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이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한 뭐 고추, 호박, 뭐 수박이고 뭐고 코로나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으면 그 가격 폭락되는 그런 모습을 농민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보고 있으려니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시는 21일 일본 도토리현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일본 도토리현 중부의사회가 지난주 원주시 의사회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드라이브스루 가이드라인과 선별진료소 운영 방법, 의사 진료 수칙 등을 도토리현 중부의사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을 대비한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이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등교에 따른 대응을 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24일까지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교육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와 보건소, 교육청이 함께하는 훈련은 신고와 상황 전파, 역학조사, 시설 소독, 후속 조치 등 실제 대청 요령 점검으로 이뤄집니다. 강원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들이 지역 관문이 되는 교통 거점에서 관광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과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와 연계 정보 제공, 교통이용 관광 편의 제공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체부는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지역 관광 관문으로 동해와 설악산이 있는 속초와 남이섬이 있는 춘천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21일 개회돼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출연 동의안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회는 당초 지난달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된 올해 제1차 도정 질문을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22일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신청사는 속초시 동명동 현청사 바로 앞에 들어서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1970년에 준공된 현 청사는 전국 법원 청사 중 가장 오래돼 안전과 보안 문제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속초지원은 법정동과 민원인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은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수요일 역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살펴보면 태백의 경우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밑돌겠습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나 몸살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